다음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지난 5월에 이어 또 숨졌습니다. 광주에서 40대 택배 기사가 갑작스럽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4일 날 하루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조금 더 빨리 이런 일,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까라고. 택배를 시작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과 여행 간다고. 다음 날 아침에 깨웠는데 애들 아빠가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확인된 것만 벌써 5번째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긴 했습니다만 휴식이 끝난 후 늘어날 택배 물량을 생각하면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예년보다 40~40%가량 늘어났습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 주 6일 근무하면서 목숨과 바꾸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고 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일하는 자영업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고용, 안정, 소득, 휴식 어느 걸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급증하는 택배, 퀵서비스, 음식 배달 같은 생활물류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택배, 소화물 배송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물류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택배 대리점 관리 감독의 문제, 고용과 안전을 위한 사대보험 가입의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관련 업계의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남편과 동생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상 첫 공식 휴가일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의 택배 없는 날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택배사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